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뱃살. 임신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쌍둥이.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내 몸은 언제든지 내가 느리다 줄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안 되더라니까요. 그게 의지대로 안 된다, 의지대로 안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더 오는 것 같아요.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 빠졌다 싶다가도 원 상태로 다시 찌는 경우가 흔하죠.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은 더 심해지는데요. 작게 먹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이미 거기 가가 있고 나도 모르게 배달앱을 막 뒤지고 있고. 살이 찐 원인과 각자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치료법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각기 다른 폭식의 원인을 제거하고 지방을 잘 분해하는 몸이 되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으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숟가락 젓가락 딱 나아지더라고요. 전에는 아예 숟가락이 남 다 끝날 때까지도 뭐 남 끝나고 나서 나는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식단 조절하는 거 말고는 없었으니까 오히려 PT인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죽어도 안 빠지는 살은 없습니다. 체질 개선과 해독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지방 분해 시스템을 회복시킨다. 한의사 나성훈 원장. 가수이자 노래교실 강사인 김수연 씨 가족은 김수연 씨가 일을 마치는 시간에 맞춰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평균적으로 8시는 돼야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 보니 간편하게 배달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열량이 높은 치킨과 피자가 단골 메뉴입니다. 이제 즐겁게 먹지요. 즐겁게 먹었는데 먹고 나면 이제 조금 먹으면 이제 지 양 차고 나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모르겠지는 이제 우리 다 먹고 나면 쟤는 이제 실컷 있다가 와서 지 혼자 가서 싹싹 다 먹는 게. 뭐 10시, 11시도 없어요. 이 집에는 12시도 없어. 지금은 이제 문을 좀 닫고 11시 그렇지.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문도 다 열잖아요. 그때는 막 밤 12시도 없어. 그냥 막 뭐 피자고 뭐고 막 다 시켜서 다 먹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냉장고에는 아이스크림부터 각종 군것질거리가 가득한데요. 기본적으로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다 간식류 이런 거네요.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매일 마신 술과 안주는 고스란히 살로 쌓였는데요. 지난 6년 동안 야식은 습관이 돼 이제 빈속에는 잠도 잘 못 자는 상태입니다. 기본 4시인 것 같고 너무 잠이 안 올 때는 아침 8시까지도 있는 것 같고 1시간 자고 일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2시간 자는 경우 보통 하여튼 3-4시간 그렇게 자는 것 같아요. 살이 찌면서 가장 속상한 건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각종 운동기구를 샀지만 지금은 옷걸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누가 뭐 어디 가면 뭐 잘한다더라. 가보자해서 가서 진찰 받아보고 양력 받아오면 그게 정신과적인 뭐 약 이런 거라 하더라고요. 중추신경마비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손떨림도 좀 있고 막 작게 먹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이미 거기 가가 있고 나도 모르게 배달앱을 막 뒤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아가지고 무조건 전화를 하고 있고 딸 보고 막 시켜줘 이러다가 이제 딸이 끝끝내 안 해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김수연 씨 아버지는 딸의 멈출 수 없는 식욕을 가까이서 봐왔는데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건강해질까 싶어서 당뇨 올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 저도 당뇨가 있거든요. 뭐 몸무게 늘려서는 안 된다. 먹지 마라. 안 먹는 게 제일. 안 먹어야 뭐 살이 빠지지. 그렇게 많이 먹어갖고는 안 되거든. 그래도 잘 안 돼. 예, 잘 안 됩니다.
고민 끝에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앞서 정확한 현재 상태를 측정합니다. 최고 많이 나갈 때가 그러니까 지금 뭐 69.8 뭐 이렇게까지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체중이시네요. 예, 70kg. 코로나 오면서 제가 한 2kg, 3kg가 더 쪄서가지고 지금이 제일 많은 체중 제일 상태다. 많은 체중. 인생 최고 몸무게입니다. 복부둘레도 100cm로 심각한 복부 비만 상태였습니다. 멈출 수 없는 식욕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의 다이어트가 필요할까요? 우리 라면 한 개 그때 말씀드린 갑자기 4시에 자는 사람이 10시에 자기는 어려워. 그죠? 한 2시까지라도 땡겨봐야 돼. 예. 근데 이제 어머님은 이제 뭐가 고민이냐면 공복에 자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배가 고프면 잠이 안 들어요. 그 뇌가 그 정도가 들어와야 잠자는 게 습관이 들어요. 근데 평생 동안 배가 고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머니 배가 뭐냐면 고프지는 않은데 그냥 습관처럼 누가 먹자면 먹고 뭐 이렇게. 그게 어머니의 지금 뭐냐면 저 살이 찐 원인 1등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당이 땡겨요. 그 뇌가 스트레스 받아 당이 떨어지면 빨리 당을 보충해 주는 거. 그게 뭐냐면 1등의 원인 뭐냐면 술, 그다음에 그 국수, 면, 빵 이런 우리 당이 팍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뇌가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담백한 것보다 좀 그런 거 좀 많이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 받고 한번 탁 풀어주면 좋은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음식이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야가 이제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안 받고 쫓겨받아도 음식이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탄수화물 중독, 음식 중독. 해결되지 않은 스트레스가 오랜 시간 쌓여 화병이 됐습니다. 과식과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탄수화물 중독 상태에 이르렀죠.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 단계 땡긴다든지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잔다든지 밥 먹고 나면 노곤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음식 중독, 특히 탄수화물 중독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식욕 조절이 중요한데 그 식욕 조절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처리해야 살이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저녁. 김수연 씨 식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선식과 달걀이 식사의 전부입니다. 처음 3일은 늘어난 위장을 축소하는 기간인데요. 평소라면 고비가 왔을 법도 한데 생각보다 힘들진 않습니다. 2개까지 먹을 수 있는데 저는 1개만 먹고 있어요. 배부르더라고. 이게 식사에 답니까? 네. 한 끼, 몇 끼마다 하루 4번. 제가 늦게 잠을 자니까 하루에 4번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줄었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배고프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내한테 맞는 건지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적응을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원래 이렇게 선식하고 이런 걸 잘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식욕 조절의 숨은 조력자는 한약입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기운을 보충해주는 성분과 포만감을 줘 식욕을 억제하는 약재를 사용한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식욕제를 써서 식욕을 눌러놓더라도 늘어진 위장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식욕제를 끊고 나면 식욕이 다시 폭발해서 요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는 식욕을 조절할 때 단순한 식욕 억제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한약으로 포만감을 주어서 이제 이렇게 식욕을 좀 덜 땡기게 하고 또 그 사이에 위장을 기능적으로 줄여서 적게 먹고도 배부름을 빨리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뇌는 포만감을 느끼고 적게 먹고도 음식이 멈춰지기 때문에 쉽게 체중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식욕을 조절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등에 산소통을 지지 않고 물에 잠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은 지인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3일간의 위 축소 기간이 끝나면 하루에 한 번은 일반식을 먹어도 괜찮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 중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건 다이어트를 오래 유지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냥 평일에는 그 일반식으로 한 끼 먹고 주말에는 고기로 2끼,
고기로만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소고기면 소고기, 뭐 닭고기면 닭고기 이렇게 해서 오늘 고기만 그냥 먹고 예, 식사는 그 밥은 안 먹을 예정입니다. 언니들이야 뭐 먹겠지만 저는 일반식에도 탄수화물은 제한해야 하는데요. 밥, 빵, 면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를 탁하게 만들고 뱃살의 주범이 됩니다. 영양소가 혈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보면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속도로 올리지만 단백질은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립니다. 이유는 단백질만 먹어가지고는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백질, 즉 고기나 회하고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이 급속도로 혈당이 처리되지 않으면, 즉 운동이나 노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이 고혈당이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백질이 살이 찌는 원인이 아니라 단백질과 같이 먹는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40대 이후에는 근육량도 줄고 운동량이 좀 줄기 때문에 고기가 아니라 밥, 빵, 면, 떡과 같은 이런 탄수화물들이 그 뱃살이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만 제한한다면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도 덜한데요. 식사량은 줄어있는 위에 맞춰 포만감이 약간 들 정도만 먹는 게 좋습니다. 명태구이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데 그것도 반은 먹고 반은 남겼었거든요. 밥도 반 공기만 먹고 그냥 숟가락 젓가락 딱 나아지더라고요. 전에는 아예 숟가락이 남 다 끝날 때까지도 뭐 남 끝나고 나서 나는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계속 젓가락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걸 절대 놓지를 않았거든요, 도구를. 근데 지금 도구를 탁 놓는 그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식습관을 개선했다면 이제 불균형한 몸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척추나 골반이 틀어지면 다리 쪽으로 지방이나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데요. 이는 부종과 하체 비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임산부들이 배가 커지니까 중심이 앞으로 가니까 목은 앉았을 때 이렇게 뭐다 탁 튀어나오고 이제 서보면 배가 볼록한 그런 식으로 몸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거북목 증후군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 점점 심해지는데 이게 딱 발로 돼야 목하고 허리하고 척추 자세가 좋아집니다. 이게 오래된다는 말은 결국은 척추에 좁아지는 부위가 생기거나 눌려지는 부위가 생겨가지고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생기는 거죠. 침을 통해 막혀있는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독소가 신체 내부에 정체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어서 스트레스로 심장과 얼굴에 쏠린 열을 낮춰주는 금진호객 사열을 시행할 겁니다. 없이 할까요? 청색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네네. 여기 자꾸 머리나 얼굴로 혈액이 올라가니까 그 수송하는 혈관이 넓어지고 진해진 것이죠. 그래서 혈을 뒤집어서 이렇게 정맥이 튀어나와 있거나 친한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에 오랜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치료법은 혀 밑에 금진과 오객이라는 정맥을 사열하는 겁니다. 머리에 쌓인 열을 직접 몸 밖으로 배출해 화병에도 좋은 치료법입니다. 또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되는 어혈을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쓰지 않고 몸 밖으로 뽑아내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요 혀 밑에 이런 덩어리가 나왔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떠돌다가 혈관을 막으면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를 막으면 뇌졸중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피가 굳어 생긴 혈전을 제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식욕이 올라서 폭식이라든지 폭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살이 찌기도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계속 열이 받게 되면 혈액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엉겨서 어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간장 같은 거 불에 끓이면 색깔은 진해지고 간장의 양은 줄면서 뭉글뭉글 생기는 것처럼 혈액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혈전이 엉겨서 이렇게 실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뽑아내게 되면 머리에 압력이 떨어짐으로 하자마자 눈이 시원하다든지 얼굴에 열이 빠진다든지 어깨가 가볍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스트레스라든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감정적 흥분 상태에 있었던 분들은 이 혀 밑에 사혈을 통해서 머리 열을 없애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5주가 지났습니다. 긴장된 모습으로 체중계 위에 오르는데요. 김수연 씨는 총 7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요 얼마 전에 했을 때는 여기 오기 전에 몇 달 전에 했을 때는 아예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갱년기가 돼가지고 살이 아예 안 빠지는 몸이 됐구나. 아예 이제 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피부까지 막 뭐가 자꾸 나오고 막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피부도 완전히 지금 저 완전 좋잖아요. 전부 사람들 피부 좋다고 난리고. 그리고 뭐 진짜 이 살도 5주에 나는 이렇게 빠진다는 게 내 몸이 아직도 빠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중년의 고민인 뱃살도 많이 빠졌는데요. 복부블레도 100cm에서 86cm로 줄었습니다. 5주 전 앞으로 나와 있던 배가 들어가고 등이 펴지면서 자세가 교정됐습니다. 복부 지방 위주로 감량이 이루어져 옷을 입었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요 배는 나오고, 근데 지금 등이 많이 잡혔죠, 어머니? 네. 예. 그 사람 키가 쑥 컸다니까? 네, 키가 완전히. 예. 안 그래도 처음에 키가 너무 작게 나와서 충격받았었다니까. 그랬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가 좌우도 잡히고, 예. 지금 등이 펴지니까 사람 자세, 특히 얼굴도 보면 윤곽들이 전혀 다르잖아요. 네. 머리에 몰려있는 열이 낮춰주니 피부까지 좋아졌습니다. 막 토들토들하게 좁쌀처럼 그러니까 막 크게 나는 게 아니고 토들토들 좁쌀만한 게 막 이렇게 오돌토돌 지금 10대도 하면서. 아닌데 여드름도 아닌 것이 그렇게 나고. 여드름은 절대 아니면서 네. 네. 여보 어머니 여기도 있고 심장에도 화가말이 거의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쓰는 병원 연고도 끊었습니까? 예 끊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연고도 진물하니까 끊고 해도 가려움도 없어지고 붉은 것도 없어지고 두드레 같은 것도 없어지고 다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올라오는 열이 없어지니까 여기 피부에 난 트러블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 피부 미인으로 돌아간 거지 원래 미인으로. 예, 예. 가장 만족스러운 건 건강하게 살을 뺐다는 겁니다. 두통과 변비가 사라지고 불면증도 개선됐죠. 제가 하여튼 이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힘든 거는 전혀 없었어요. 진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좀 약간 피로감이 약간 중간에는 조금 있긴 했는데 2주 지나고 조금 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약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나니까는 전혀 뭐 힘든 거는 하나도 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안 좋았던 부분 수면이라든지 배설이라든지 뭐 등이 제가 또 이렇게 바로 누우면 어느 순간부터 여기 왼쪽 등은 좀 뭐가 티 나온 것 같고 오른쪽 등은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누워 있어도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옆으로 이렇게 눕게 되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편안하게 이제 딱 누워서 바른 자세로 잘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거. 또 두통도 어릴 때부터 계속 있던 건데 두통도 이제 거의 아예 한 번인가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말고는 아예 없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노래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게 즐겁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되찾았는데요. 앞으로도 노래를 통해 활기찬 에너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활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 노래가 또 이제 곡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 체중을 앞으로 10kg만 조금 더 뺐으면 하는 생각을 그걸 강력하게 갖고 있는데 그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제가 체계적으로 또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좀 나긴 해요. 살짝. 그렇게 해서 정말로 완전히 달라진 옛날의 내 모습을 찾아서 멋지게 활동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조소원 씨는 2번의 출산으로 체중이 약 30kg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출산하고 한의원에 찾아 다이어트에 성공했죠. 22kg 뺐다가 다시 20kg 내려갔어요. 그럼 다이어트 전 상태의 몸으로 돌아갔네요. 근데 그때보다는 날씬해요. 몸무게 체중은 똑같은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좀 치수가 작은 치수가 맞고 그래서 그때랑은 조금 체중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사실 몸무게가 늘어난 건 선물같이 찾아온 셋째를 임신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혼하고 아기 낳기 전에는 없었는데 임신 딱 하고 나니까 여기 당뇨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때는 그래도 살이 많이 안 찌고 해서 괜찮았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출산을 하고. 근데 둘째 때는 살도 많이 찌고
이 당뇨가 다시 안 돌아오더라고 정상으로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까 아이들한테 괜히 엄마 짜증내고 약간 요런 악순환적인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서 다이어트를 꼭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번의 임신을 겪으면서 80kg까지 늘어난 몸무게를 한방 다이어트로 총 21kg 감량했습니다. 문제는 임신성 당뇨였죠. 임신 전에는 괜찮다가 임신 후에 당뇨병처럼 혈당 조절 능력이 줄어드는 증상인데요. 셋째를 임신한 지금은 어떨까요? 장액색소 6.2 나왔어요. 정상. 실은 제 걱정이 이번 셋째 때도 혹시 임신 당뇨면 얼마인데 6.2 정도는 완전 좋아요. 컨디션이 특별히 다른 변화 없었어요. 많이. 하고 저녁에 단백질식 하면 붓기가 덜해요. 그거 좀 보면 진행을 할게요. 다행히 다이어트를 통해 당뇨 수치가 좋아진 상태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낳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쑥 무거웠고 피곤하고 그냥 괜히 계속 힘들었는데 근데 몸무게는 그때랑 비슷한데 옷 입는 때도 보면 확실히 라인이 다르고 더 좀 가벼워지고 이제 그런 게 아니 우리 막내는 집을 잘 지어준다 이런 생각해서 지금 마치 지금은 세포 분열을 엄청 많이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 뱃속에서 아기들이 엄청나게 몸에 세포 분할을 많이 하고 몸의 구조를 만드는 때인데 호르몬 밸런스 이렇게 잘 맞춰주게 되면 건강한 아이, 호르몬 체계에 잘 맞는 아이, 그러면서도 발육이 좋은 아이가 태어나니까 노력할 만하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당뇨 수치도 다행히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가 있게 되면 거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아기한테도 문제가 생기지만 본인도 출산 이후에 거의 20년 내로 당뇨가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임신 당뇨가 있을 때 놓은 아기들은 커서 고혈당, 즉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잘 생기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체중을 줄이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나와 나 2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임신 전에 미용을 위한 체중 조절도 중요하지만 또 임신 중에도 적절한 식이라든지 적절한 생활요법으로 몸무게를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기 그 식단 말씀하신 대로 잘 먹고 아기 잘 낳아가지고 낳고 아기 낳고 나서 또 먹는 한약도 있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그것도 지금 다 물어보는 상황이고 아기 낳고 그거 먹고 그리고 아기 모유수유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올 생각이에요. 천성애 씨는 20대까지 40kg대를 유지할 만큼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도 큰 걱정은 없었는데요. 최근 급격히 살이 쪘습니다. 그 48kg대가 딱 좋았는데 지금 60kg거든요. 뭐 한 12kg 정도. 아침에 8시나 돼가지고 나가갖고 한 2시간은 걷다가 들어오거든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안 빠져요. 먹는 것도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밥도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먹는데도 이상하게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나는 일명 나이살이 문제인데요. 복부둘레가 92cm인 심각한 복부 비만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90도 돌아볼게요. 혈압이 187에 107로 심각한 고혈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머리가 계속 아팠거든요. 근데 두통인 줄 알고 두통약을 지금 계속 먹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혈압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12kg이 찌며 생긴 변화입니다.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175, 180 올라가니까 그럼 압이 꽉 찼을 때 머리 압이 올라갈 때 지금도 보면 혈액이 머리를 많이 쏠려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발은 차갑지 않아요. 발은 파랗게 나오고 까맣게 나오는 거는 사람이 다리가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해야 되는데 머리는 지금 압이 오르고 지금 다리는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53세의 나이로 갱년기까지 왔습니다. 호르몬이 충분할 때 몸이 그러니까 10대, 20대 때는 많이 먹어 살이 찌는 게인데 어머니 나이 때는 뭐냐면 먹는 건 이제랑 똑같은데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엄마들이 살이 찌는 거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원장님 똑같이 먹어도 자꾸 살이 쪄요. 이제는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져 이런 이야기하는 게 소모가 안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나이가 드니까 근육도 자꾸 없어지고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성호르몬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뱃살이 늘어난 겁니다. 머리카락이 좀 특히 갱년기가 시작된 최근에는 50살 넘어가고 나서는 머리열이 오르니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다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체중이 늘어나니 무릎, 어깨, 허리 이런 관절에 이제 질환들을 자꾸 생기고 생활 중에 부담을 느끼시는 것이죠. 체중이 보통 저런 정도의 체격의 여성분들이 한 5kg만 줄여도 무릎 통증은 50% 이상 줄어든다고 의학적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중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건강, 혈압 이런 대사질환이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 최고점의 몸무게와 고혈압 진단을 받고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의 운동과 소식을 실천했는데요. 하지만 12일 동안 단 1kg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2주차까지도 한 3시간은 기본으로 한 것 같아요. 1주차 그전에는 4시간을 기본으로 했거든요. 근데 2주차에 갔는데 선생님이 운동 너무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줄였죠. 이제는 살도 빠지고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4시간 할 때는 정말 몸이 좀 힘들었어요. 진짜. 오히려 운동량을 줄이고 나니 체중 감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한약에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약재에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고 평소에 있던 빈혈에 도움이 되는 약재까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 같은 열량을 섭취해도 지방으로 축적되기가 쉬운데요.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요만큼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그전에는 먹고 또 뒤에 먹을 거 있으면 또 먹고 또 과일 또 먹고 또 다른 거 있으면 또 먹고 과자 먹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걸 먹고 싶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막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좀 다이어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밥만 좀 작게 먹었다 뿐이지 다른 쪽에서 너무 많이 채운 것 같아요. 진짜. 유독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뱃살에는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하고는 지방의 느낌이 달라요. 여기하고 제가 아까 저장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랫동안 얼린 얼음이고 여기는 살얼음이고 근데 살얼음이 금방 이제 녹는 것처럼 이런 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이 금방 말랑말랑해지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거든요. 살이 늘어지고 처진 부위에 녹는 약실을 주입해 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동시에 처진 살을 끌어올려 몸의 라인이 살아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셀룰라이트에는 지방 분해를 극대화하는 약침을 놓습니다. 피하 지방에 제가 단백질 실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게 천천히 8주 동안 녹으면서 이쪽이 먼저 지방이 조금 빠질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약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통 소나 곰의 쓸개에서 추출한 약재들을 쓰게 되는데 쓸개즙이 지방을 쪼개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잘 쪼개주니까 분해를 빨리빨리 이제 도와주겠죠. 5주가 지났습니다. 갱년기로 인한 나이살이 문제였던 천성애 씨. 꿈쩍하지 않던 몸무게가 총 6kg 빠졌습니다. 그전에는 운동도 뭐 하루에 3-4시간 해도 진짜 0.1도 안 빠졌거든요. 오히려 더 찌는 느낌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한 5주 차인데도 제 생각에는 다른 분들은 좀 많이 빠졌다 할지언정 제 생각도 저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심각했던 복부의 살도 한눈에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무려 16cm를 줄였습니다. 심각한 고혈압 수치를 나타냈던 혈압도 살이 빠지면서 135에 86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머리 두통이 매일 있어가지고 두통약도 그 아스피린 그 타이레놀 그거 하루에 1개, 2개는 계속 먹었거든요. 매일 먹었어요 진짜. 예. 근데 그거 지금 안 먹어도 되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발은 시리고 얼굴에 열이 자꾸 올라가는 증세도 개선되고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좀 운동 좀 제가 싫어하니까 훨씬 안 났을 테고 운동 거의 안 하니까 좀 많이 빠지죠. 예. 네. 몸이 어떠냐면 어머니 예. 힘들면 붓고 살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집에 뭐다 신랑들이 네. 돈을 따박따박 벌어주다가 갑자기 가기가 어려워 좀 적게 벌어주면 엄마들이 뭐다 학원도 끊어두고 네. 뭐 밥도 좀 적게 먹고 이러면서 뭐다 쓰는 걸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성들 중에 특히 근육이 적은 여성들은 적게 먹거나 운동 많이 하면 몸이 뭐다 절전 모드로 가가지고 안 빠져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노력했는데 뭐다 살이 빠지면 좋은데 힘만 빠지고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무 열심히 혼자서. 그러니까 음식도 오히려 뭐다 단백질 먹느냐 더블로 늘리려야 돼. 그러니까 먹는 건 느리고 운동을 줄이면 빠지니까 희한하네 이런 생각이 진짜 신기할 정도. 신기할 정도였어요.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틀어 올바른 방법을 찾을 때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잘 해갖고 나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더라도 다이어트는 여자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먹는 것도 조절하고 예, 운동도 조금씩만 하고 예, 해가지고 이제 더 살 안 찌는 몸매로 이제 입고 싶고 이제 만약에 여유가 생겼다 하면은 또 다시 한의원 오고 싶다. 예, 크게 뭐 힘들지 않으니까 예, 와서 또 도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죠. 혼자 다이어트를 하다 실패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맞춤 다이어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지난번에 내원하셨을 때 변비약을 저희가 챙겨드렸고 주무시기 전에도 드시고 그 다음 날에도 한 봉을 복용을 하시는데 3일 동안 아무런 신호가 없다고.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소화기나 지방을 분해하는 것도 늦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방을 보통 분해하게 되면 그 분해하는 대사 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대변이나 땀으로 빠져주면 좋은데 그게 빠져주지 않으면 지방을 분해하는 속도를 몸이 떨어뜨리는 것이죠. 약을 처방하는 것뿐 아니라 SNS를 통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해 줍니다. 천성현님인데 제가 천생현이라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시고 이제 약을 드시면서도 운동을 뭐 하루에 2-3시간씩 오전에 한 번, 아이고, 그다음에 열심히 오후에 또 한 번 또 나가셔가지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감량 속도가 조금 더뎌가지고 좀 속상해하고 계세요.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고 계시니까 운동량을 뭐다 좀 줄이고 대신에 뭐다 기운이 빠지면 지방이 더 분해 안 되니까 기운을 좀 도와주는 그런 공진한 보약 같은 것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아무래도 신진을 높여주는 또 약들이 들어가게 되면 한 단계 더 속도가 더 많이 붙을 것 같아요. 누구나 살을 빼다 보면 정체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앞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김수연 씨도 정체기마다 변비원 처방 등 적절한 치료를 통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줬습니다. 천성애 씨는 금진호객 사혈과 운동량을 줄여주는 처방으로 정체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했죠. 어릴 때부터 뚱뚱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야식이나 과음을 통해서 된 분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소모를 잘 못한다든지 각각의 원인에 따른 그 치료법도 또 다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치료에 있어서도 단순히 약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의 문제인지 몸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 이걸 잘 파악해서 해결해 주어야만 효율도 있고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가 되는 것이죠.
체중 조절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평소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었던 27살의 이현석 씨도 예외는 아니었죠. 조금 늘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좀 는다고 싶으면 계속 체중 헬스하고 또 식단 조절도 계속 꾸준히 하니까 72, 3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후에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제일 많이 나갔는데 그때가 한 104kg, 105kg 정도였습니다. 군 제대 후 서서히 체중이 증가해 104kg까지 살이 쪘죠. 운동도 처음 막 시작해보기도 했고 뭐 닭가슴살 먹고 샐러드 먹은 적도 있는데 이게 평소에 먹던 것도 있고 또 운동을 평소에 원래 안 했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없어서 이게 쉽게 시작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다시피 뭐 조금만 하다가 너무 힘들다가 막 그만두고 이랬었어요. 그때는 취업 준비도 하면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게 또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체중 많이 나가면 이게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참 불성실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참 많이 해주셔서 취업을 위해 6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해 무려 32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다? 비율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지방이 이렇게 합쳐보면 마이너스 한 28kg 지방만 순서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생수병 1리터짜리 1kg니까 그 몸에서 28개로 막 32kg을 빼면서 골격근량의 손실은 고작 4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코골이와 고혈압도 호전됐죠. 살이 찌면서 아토피도 심해졌었는데요. 이제 건조한 날씨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발도 잘 넘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도 잘 넘어가고. 야, 좋다. 그럼 좋죠. 뭐 두피 염증도 없어지고 지루성 피부도 없어지고 붉은 것도 없어졌지만 몸에도 좋아졌다, 그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했던가요? 인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살이 찐다는 게 단순히 뭐 부유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컸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특히 자기 제어가 약한, 의지가 약한 사람 이런 이미지들을 주기 때문에 대인 생활을 하면서도 특히 저렇게 취업을 하고 남들과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미지 손실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미용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관리를 하고 또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로서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어떤 다이어트 또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건강의 어떤 모습들은 자기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데도 큰 무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개월 만의 변화가 놀라운데요. 다이어트 후 취업에도 당당히 성공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냥 이거 하고 난 뒤에 나도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노력만 하면은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친구들 만날 때도 자신감 있게 원래 조금 약간 내성적인 성격도 있었는데 자신감 있게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합니다. 이제. 마케팅과 코인 강사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는 김천식 씨. 보통 퇴근하고 집에 와도 새벽까지 일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저녁은 간단하게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입 구조. 제가 뭐 진짜 잘 먹고 몸이 이래 부르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보시다시피 김밥 2줄 먹고 그다음에 뭐 라면 끓여 먹고 진짜 배고플 때는 저 햇반 저것도 뭡니까 흑미 뭐 이런 거 먹고 이러는데도 몸이 붓는 거예요. 집에서 특별한 요리를 해먹진 않는데요. 하지만 새벽까지 깨어있는 일이 많아 빵이나 라면 같은 야식을 먹는 경우가 많죠. 코로나19 이전에는 운동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 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쪘습니다. 임신한 것보다 더 많이 나는 쌍둥이. 내 몸은 언제든지 내가 느리다 줄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안 되더라니까요. 그게 의지대로 의지대로 안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스트레스가 더 오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진짜 이제 뭐 저보다도 뭐 연배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은 진짜 늙었나 그런 부담감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최근 3개월 동안 9kg이 늘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워져 일상생활을 할 때도 숨이 찰 지경인데요. 더 큰 문제는 혈압이 170에 117로 심각한 고혈압 상태였죠. 식사를 제때 할 수 있냐, 뭐 매운 거 짠 거 안 먹을 수 있냐, 운동할 수 있냐, 못한다. 그러면 약 먹어야 된다. 그래 하는데 그래도 막 아직까지 막 버티고 있습니다. 복부 팽만도 심해 소화불량 증세까지 있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다이어트가 꼭 필요합니다. 혈압이 172에 117이면 일반 아가씨들 혈압 확자가 제일 높을 때 압력하고 쌤 제일 낮을 때 압력과 비슷하니까 지금 압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림에서 보면 이 머리 쪽으로 압이 너무 높거든요. 네, 올 때도 네. 얼굴에서 열이 확 나더라고요. 네. 건강이 나빠진 건 자주 야식을 먹은 이유도 있겠지만 남성 갱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빨리 피곤. 제일 빨리 이제 부담 가는 게 심장 근육입니다. 심장. 예, 그러니까 여성으로 남성으로 떨어지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자꾸 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똑같은데 이전보다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기도 하고 처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혈압들도 뭐다 생활 비슷해도 금방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높은 혈압을 더 방치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 늦게 야식을 즐겨 먹으며 늘어난 위를 축소하기 위해 선식과 단백질을 먹어줍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포만감을 줘 식욕을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체지방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각자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춘 천연 약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근육과 남성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는 녹용과 구기자가 들어갔습니다. 유독 살이 빠지지 않는 부위에는 지방분해 전기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피하 지방에 서로 다른 깊이로 침을 꽂은 후 전기 자극을 줘서 지방 분해를 유도합니다. 정신적인 독소인 스트레스도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금진호객 사열을 통해 상체로 몰린 열을 처리해줬습니다. 몸과 정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면 신기하게 정신도 더 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주 만에 다이어트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찾은 김천식 씨. 10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복부둘레는 116cm에서 95cm로 무려 21cm를 줄였습니다. 뱃살이 빠지니 옷에 맵시가 살아났습니다. 터질 듯이 꽉 껴 옷장 구석에 박아뒀던 양복을 다시 꺼내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일 작은 바지에서 이 정도가 이제 그래 딱 맞네요. 네, 올 겨울에 옷이 좀 많은 편인데 맞춰야 되나 사야 되나. 110 넘으면 길이는 길어지고 어깨는 맞는데 길이는 길어지고 110도 단수가 한 장이 있었거든요. 이제 청상 맞춰야 되는데 옷값도 뭐 엄청 뭐 벌었어요. 정말 벌었어요. 다이어트 후 혈압도 138에 95로 낮아졌습니다. 단지 뱃살만 빠진 게 아니고 혈색까지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아버님 확 혈압을 짤 때 170이면 너무 높아요. 네. 보통 140이 마지노 기준선이니까 상한선이니까 138이면 이제 겨우 들어오고 밑에 것도 너무너무 높은 117인데 지금 95니까 이제 겨우 정상 경력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거든요. 이게 실은 뭐다 체중도 줄었지만은 이제 밖으로 이제 얼굴 색이나 여러 가지도 좋아지고 이제 이전 몸으로 더 가까이 가가지고 건강과 이제 외모가 훨씬 더 만족되는 이런 걸 더 할 수 있는 다음에는 78kg까지 빼보면은 저 옷을 좀 너무 커서 이제 또 바꿔야 될 상황이. 그건 뭐 좋아져가는 거니까 너무 좋은 얘기죠. 네. 아버님 막 저희도 도와드렸지만 뭐 잘 따라줘가지고 좋은 경험이 좋습니다. 서로도 더 잘해봅시다. 근육 소실은 거의 없이 지방만 9kg이 빠졌습니다.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죠. PT쌤 부치가 해도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한 달에 그 금액이 얼마인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식단 조절하는 거 말고는 없었으니까 오히려 PT인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다는 느낌 들었었어요. 근데 원래 내 표준 체형이 이제 체형의 몸무게가 이제 75kg까지인데 우리 원장님보다
다 빼시려는가 봐요. 주변에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미지가 이제 든든한 그런 이제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저는 75kg까지는 말고 한 80에서 82 정도까지는 그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행복한 여우신이에요. 행복한 거죠. 주얼리샵에서 일하고 있는 임세연 씨는 요즘 일할 맛이 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몸이 가벼워져서 체력도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사실 조절 안 된디. 저는 몰랐는데 사진 보니까 좀 배도 튀어나오고 엄청 얼굴도 이래 했었고 하니까 최근 보니까 너무 날씬해져가지고 저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요. 간혹 못 알아보는 분이 있을 정도죠. 다이어트를 하고 젊어졌다는 소리도 많이 듣는데요.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건강이 좋아진 겁니다. 거의 당뇨도 전 단계까지 갔었고 뭐 혈압, 뭐 간 수치,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다 범위를 벗어났었거든요. 살 빼면 안 된다는 진짜 무조건 빼야 된다고. 그 저도 놀라가지고 당뇨는 진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당뇨는 진짜 무섭더라고. 다른 거는 옛날부터 약간 높았었거든요. 한방 다이어트로 12kg 감량에 성공하고 고지혈증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으시거나 하면 그때 가서는 그 아침 식사 먹을 때는 약간 좀 덜 먹고 저는 이제 총량을 항상 계산하거든요. 저녁에 많이 먹을 것 같으면 낮엔 좀 덜 먹고 저녁에 먹으면 그나마 또 유지가 되고 또 가서는 밥 같은 건 거의 안 먹고 찌개 같은 건 안 먹고 딱 고기만 야채만 그렇게 먹어도 더 찌진 않더라고. 그 다음에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임세연 씨는 다이어트 전 야식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먹는 음식의 50% 이상을 6시 이후에 섭취해 체중이 증가했죠. 이렇게 해서 위축소가 됐기 때문에 먹어도 이제 배가 불러.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정도 먹으면 딱 괜찮다는 게 인식이 되니까 위도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배운 맞춤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최소화하는 건데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도 뭐 솔직히 옛날에 다이어트 약 먹으면서 했지만은 이번 경우는 정말 진짜 이렇게 10kg 이상 빠질 줄도 몰랐고 근데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이거 하다 보니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로 인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니까 일단 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일단 건강 첫째는 그 두 번째가 이제 외모 그 또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또 건강해야지 또 가족 먹여 살 수 있으니까. 체중 감량 전 고혈압이었던 혈압이 현재 127에 93으로 주의 혈압 범위까지 낮아졌습니다. 체중은 12kg이 빠진 상태에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쪘는데 지금 또 관리해서 좀 빼고 그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76까지 뺐는데 오늘 얼마 했죠? 76.9. 거의 뭐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예, 1-2kg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 어렵게만 생각했던 다이어트가 재밌어졌습니다. 처음에 한 34% 정도 지방이니까 지방이 한 10kg 빠지려면 근육은 2배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굶어가지고 한 30kg 줄어야 지방 10kg, 뭐 근육이 이렇게 빠지는 건데 그 실제로보다 자연 소실보다 적게 빠졌으니까 좋은 거죠. 눈에 보이는 체형의 변화도 크지만 고지혈증과 간 수치가 개선돼 약을 끊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렇게 건강이 좋아진 건 골격근량보다 지방이 훨씬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회식이라든가 친구들 만나면 모임에 가면 또 그 분위기 따라 맞춰주더라도 그 뒤에 어떻게 해서 원래대로 복구하는 이걸 몸에 익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그 방편을 몸에 익히고 그 식구들이 어떤 생활배로 이어진 그게 좋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생활 습관, 생활 패턴이 개선돼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지금은 유지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죠. 네, 지금 뭐 먹어도 그다음에 또 제 관리하고 하면은 또 돌아오고 하니까. 그게 제일 1등이죠. 실은
본인은 약 먹으면 식욕제 되고 안 먹으면 빠졌다가 또 약 안 먹으면 식욕 올라붙고 이 리듬을 계속 사람들이 반복하세요. 그 고리를 끊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체중 조절이라든가 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주도한다는 게 자기가 설계해서 해가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줄어든 체중을 스스로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아무리 예쁜 옷이라고 해도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요. 살이 찐 원인과 각자의 체질이 달라 맞춤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폭식의 원인인 독소를 제거하고 지방을 잘 분해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치료를 받으면 더 건강하게 원하는 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생활로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지방 분해하는 그 회로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지간히 운동하거나 적게 먹어서 쉽게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즉 몸에 나쁜 독소들을 처리하고 몸이 지방 분해하는 회로를 회복한 다음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셔야 좋은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굶지 마시고 자기 체질이나 자기 몸 상태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현명합니다. 원치 않아도 이제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어떤 건강과 젊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